네, 안녕하세요. 회복 중인 바르실레입니다. 늘 회복 중이에요. 왜냐하면 회복은 완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중독자 가족의 회복은 어렵다. 하지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독자 가족의 회복은 어렵다. 요 부분을 좀 더 많이 어렵다. 이게 어렵다가 불가능하다 이거보다는 좀 뭐 가능은 하겠지만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은 있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하죠. 이제 뭐 수술할 때 뭐 성공할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렵다, 어려운 수술이다.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자 가족의 회복이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왜냐?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뭐 결론만 얘기 네 가지 정도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같이 병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병든 거를 서로 인정해야 되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의 속도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잘 못해서 비난하다가 한쪽이 재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둘 다 병이라는 인식이 있어도 이제 제대로 후원자나 아니면 멘토나 기관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기는 게 하늘에서 별 따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잘못 만나서 이제 시간이나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첫째는 이제 중독자 가족이 회복이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병이 들어요. 같이 그 그러니까 그 중독자만 병이 드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같이 병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망가질 때는 사실 부부가 같이 망가집니다. 예를 들어 중독자가 이제 망가져 가잖아요. 망가져 가는 게 이제 주식에서 보면은 그 주식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바닥을 치잖아요. 그것처럼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배우자도 비슷하게 망가져요. 일단 중독자가 이제 계속 재발을 하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 배우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원한을 가져요. 그죠? 열받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 바깥에서 뭐 사람 만나고 그러면 질투도 하고 또 재발할까봐 두려움도 갖고 또 내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도 갖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생기는 게 대부분 이제 통제 욕구가 확 올라와요. 이제 통제하겠다, 내 배우자를 통제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구라도 안 그러겠어요. 정말 누구라도 또 통제하고 싶겠죠. 그래서 마치 이제 중독자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것처럼 그 배우자에게 동선마다 막 시간을 보고해야 되고요. 돈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허락을 맡고요. 또 사람을 만날 때 그 약속도 허락을 맡고요. 또 절대 배우자가 모르는 그 비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되고, 또 핸드폰도 꺼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뭐 잘못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이제 추궁을 받기 일쑤이죠. 이러면서 이제 그 중독자의 배우자는 집안의 왕이 됩니다. 중독자에게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명령하고 조종하고 통제하고 또 왕노릇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막 서글퍼하면서 막 그 배우자는 그러니까 중독자의 배우자가 이제 내 팔자야 하면서 막 심한 자기 연민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제 소리 지르고 막 물건을 던지고 맞바람 피고 술을 마시는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러면? 그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 중독자가 자신의 마음에 100% 들지 않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막 달라지는 것도 있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더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그 중독자의 배우자도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바람 정도가 아니라 푹 빠져서 아예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술에 중독이 되거나 미디어에 빠져 지내거나 아니면 막 우울과 무기력으로 손끝 하나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너무 심각해서 회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의 중독자와 배우자의 상태예요. 중독자는 이미 이제 중독이 고착화돼서 계속 이제 행위를 하고 생각을 하고 또 하고 싶어 하고 또 성격도 엉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생활 능력까지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 배우자는 이제 이렇게 그, 그 이제 내면의 상태가 엉망이 되고 또 때로는 중독자 비슷하게 모습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집안에 한 명만 병이 들어도 이제 고치기 어려운데 두 명 다 병이 들었으면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중독자 가족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병든 거를 이제 서로 인정을 해야 돼. 서로. 그러니까 중독자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같이 병이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려워요. 둘 다 하는 게. 뭐 병이라고 인정하는 게 뭐 보통 뭐 이게 치료받아야 된다. 또 그 내 힘으로 못 한다. 또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뭐 이게 어쨌든 뭐 내 힘으로 못 한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이걸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렵고 둘 다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먼저 중독자가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중독자는 왜 어렵냐면 이제 일단 완고해지고 중독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감정도 마비가 되고 정신도 마비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보거나 유익을 생각하거나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처럼 막 자기 사탕 내 거 주세요 이거 하는 것처럼 이기적이 되고 완고하고 자기를 못 보고 핑계 대고 이런 성격으로 이제 성격이 점점 변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이제 나이스하게 막 하더라도 결국은 내면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이렇게 내면이 엉망이 되고 자기 다른 사람 못 보고 자기를 못 보게 된 성격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중독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평생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로 나가기가 어렵죠.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끔찍한 웹툰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중독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술을 너무 마셔서 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 간을 이식해 줬어요. 근데 그 웹툰의 마지막이 이제 어떻게 끝나냐면 그 사람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서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서 속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술을 다시 마실 수는 있겠군 이거였어요. 이게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중독자들이 그래요. 이게 이기적이고 또 막 사립 분별을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또 이게 병이라는 생각 이런 거를 좀 자기를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중독자 배우자가 나도 병에 걸렸다라고 인정하고 치료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또. 이거는 중독자가 자기가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 중독자 배우자에게 문제는 뭐냐면 중독자예요. 그래서 중독자만 고쳐지면 나도 룰루랄라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이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중독자가 중독을 절제하고 있어도 심지어 이혼을 하더라도 삶에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독자와 살면서 자기도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뭐 중독자가 꼭 시작은 아니더라도 자기에게도 좀 병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중독자와 살면서 이제 확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독자와 뿌리가 같은 유형의 사람이 돼버려요. 이제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제 결국 중독자의 어떤 내면의 상태와 중독자 배우자도 비슷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인정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실제 그래요. 이제 중독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중독자의 뿌리에는 제멋대로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뿌리 가운데 이기심 또는 자기중심적인 거, 부정직 두려움들이 이제 생겨요. 내 멋대로 하려는 생각 가운데서 그 결과 이제 원한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죄책감이 생겨서 이제 삶이 내면이 이제 꽉 이렇게 답답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뭔가 꽂혀서 매몰되는 성격이 생겨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뭐 술, 도박, 마약, 뭐 이성, 아니면 성행위, 뭐 관계, 일, 음식, 뭐 이런 거에 꽂혀서 이제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독자의 배우자도 비슷해요. 이제 일단 내 뜻대로 잘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배우자가 그 중독자가 이제 내 뜻을 관철하려는 성향이 짙어집니다. 통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짙어져요. 근데 이제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기심도 생기고 자기중심적이고 부정직하고 두려움이 막 생겨요. 그 결과 이제 원한이 생기는 거죠. 열받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죄책감도 갖고 오히려 죄책감을 갖기도 해요.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성향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어떤 거에 이제 꽂히게 돼요. 이제 중독자가 뭐냐면 뭔가에 꽂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면의 원한, 두려움, 뭐 죄책감 이런 것들을
꽉 차 있으면 이제 중독자 배우자도 뭔가에 꽂혀지게 돼요. 근데 그게 뭐냐? 중독자. 배우자는 중독자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종일 중독자를 생각하고 중독자와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느끼고 중독자를 얻기 위해서라면 지구 밖이라도 갔다 오고 싶을 만치 충동을 느껴요. 결국 중독자의 배우자도 중독자죠. 이제 배우자가 그 본인이 병에 걸렸다는 거를 인정하는 게 참 어려워. 왜냐? 이건 이제 중독자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중독자가 뭔가에 딱 꽂혀 있으면 사실 다른 말이 잘 들리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도박 중독자한테 뭐 그거 해서 돈 벌 수 있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막 그거로 막 집도 사고 가족도 부양하겠다는 생각이 딱 꽂혀서 완전히 그거에 매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중독자에 딱 꽂혀서 이제 다른 건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독자 배우자도 병에 걸렸습니다.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같이 회복해야 됩니다.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독자들이 중독 행위로 아작이 나죠. 아작이 나고 그런 것처럼 배우자도 중독자를 막 고치려고 애를 쓰다가 이리저리 산산조각이 나야 비로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중독자에게 바닥이 필요한 것처럼 배우자에게도 바닥이 필요하긴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중독자 가족이 회복이 어려운 게 이게 병이라는 거를 둘 다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매우 많이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뭐 회복을 해나갈 수 있어요. 서로 회복을 해나갈 수 있는데 회복의 속도가 달라요, 다. 그리고 정도도 다르고 그래서 서로 이해를 못해서 비난하다가 결국 재발로 이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좀 다르다. 요런 부분. 그래서 속도가 달라서 서로 비난하고 그래서 재발로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회복으로 치고 나가요. 예, 보통 왜냐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이거 병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먼저 치고 나가는데 그때 이제 병이라고 인정하고 무력함도 인정하고 또 회복에 좋은 동지와 멘토를 만나 회복을 해나가요. 근데 정말 회복이 될 때는 정말 이게 회복을 막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늘에다 파이프관을 딱 꽂은 것처럼 막 지혜와 힘과 평안과 기쁨이 막 넘쳐요. 그리고 성장의 속도가 막 달라서 보는 사람마다 막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회복하는 사람은 그 정말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근데 그 한쪽에서는 이제 회복을 치고 나가는데 이제 배우자가 그러니까 한쪽에서 회복을 제대로 해나가지 않으면 이제 어려움이 곧 닥칩니다. 이제 보세요. 그 중독자가 뭐 중독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어쨌든 회복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 세상을 회복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생각하고 모임, 멘토, 피후원자 뭐 이런 걸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제 돈, 명성, 뭐 조종과 통제, 뭐 내 뜻,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사람, 흘려보내는 삶, 나보다 더 큰 힘, 사랑, 인내, 평안, 기다림, 뭐 이런 단어들을 더 이제 소중하게 여기고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회복을 해나가는 사람은 이런데 회복이 좀 더디거나 좀 치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돈, 명성, 조종과 통제, 내 뜻, 내 삶, 내 꿈, 우리 가족 이거만 중요한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을 이제 이런 세상의 관점에서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미친놈이에요. 예, 저놈은 이제 막 무슨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난해요. 소리 지르고 막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부수고 압박하고 떠난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의 재료로 써요. 예, 자신의 어떤 무력함에 대한 인정 또는 자기 검토 뭐 이런 재료로 쓰는데 상당수는 사실 이거를 재발의 빌미로 삼아서 회복하면 뭐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연민에 또 빠져요. 결국 회복하던 사람도 멈추고 비난하던 사람도 멈추고 계속 비난하는 사람은 계속 비난하고 결국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제 어려운 이유예요. 한쪽 속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제 요 중독에서 회복되는 게 어렵다는 이유 중에 네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둘 다 이제 정말 잘 돼가지고 병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복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정말 참 어려워요. 근데 진짜 이 병에 대해서 이해하고 제대로 돕는 사람을 만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예요. 대부분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이상한 기관을 만나서 망가지거나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진짜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 이르는데 오히려 이런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딱 그 적시에 회복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 세상에서 이제 자기가 정답이다, 회복의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은 될 거예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만도 몇만 명은 자신의 회복 방법이 아마 최고라고 막 얘기를 할 거예요. 저 듣도 보도 못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현란한 광고, 입담, 칼럼, 책으로 사람을 막 현혹하죠. 마치 그것만 하면 다 치료돼서 평생 룰루랄라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혹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엄청난 금액의 비용을 내야 된다고 얘기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낼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도 자꾸 재발하면은 결국은 돈을 내고 치료 과정에 들어가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죠. 먼 길을 다니고 안 간다는 사람도 설득하고 심지어 자녀까지 대동하면서 회복을 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죠?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했던 치료법이 결국 시시하게 마칠 때가 많아요. 그런 사이에 벌써 1, 2년이 훌쩍 가 있습니다. 결국 자포자기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다가 욱하고 올라오면 한 번씩 싸우고 또 화해하기를 반복합니다. 영혼의 일치 없이 껍데기만 같이 하는 삶이 유지되다가 애정도 없이 그렇게 늙어가요. 같이 있어도 외롭고 없으면 허전한 병든 관계가 완전히 자리 잡는 겁니다. 중독자 가족의 회복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독자 가족의 회복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인정하고 정말 신의 은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파일을 통해서 정말 어렵다는 거 좀 인식을 하고 또 이제 회복의 길을 발을 들여놓으려고 이렇게 방향을 틀고 또 회복의 과정에 있으신 분들 열심히 하려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중독자 가족 또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